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퍼스트 앤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퍼스트 앤 10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팟빵 아이디 에버슨 월스님께서 저희 All About NFL 운영진에게 의류 후원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수익을 내고자 뭐 이런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네,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선물을 저희가 이벤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용도를 변경해도 되겠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흔쾌히도 이제 국내에서 NFL의 이 인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도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에버슨 월스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주 하나씩 총 12벌의 옷을 이제 후원을 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매주 하나씩 이제 이벤트로 이 당첨자를 선정을 해서 이 옷들을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는 이 위크 7에 있는 4경기에 대한 이제 승패 예측을 해서 이 승패 예측을 다 맞추신 분께 저희가 옷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4경기를 저희가 먼저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기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고요. 네 번째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4경기에 대한 승패 예측, 그리고 이제 예상 경기 내용, 그리고 이제 스코어 예측까지 해서 이제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댓글 적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근접한 결과를 맞춰주시는 분이시죠? 네, 이 댓글은 어디다 달아주시냐면 저희가 이제 퍼스트 앤 10 이 일부 올라갈 때 일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기니까 나눠서 올리잖아요. 그 이제 파트 1에 이 유튜브 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내역을 조금 이제 읊어드리면 헤지스 티셔츠 4장, 그리고 이제 TNGT 스웨터 4개, 그리고 질 스튜어트 스포츠 다운 점퍼 4개를 이제 기꺼이 후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다시 한번 에버슨 월스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퍼스트 앤 10 일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에 대한 이제 리뷰들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 이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뉴욕 자이언츠와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경기는 인터셉션 하나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시작한 경기였는데 뭐 경기 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지난주에 이지만 해설위원이 저에게 없는 문제를 이제 좀 찾아서 걱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제 지구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고 이제 슈퍼볼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기력이 몇 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없는 걱정 괜히 만들어서 하지 마라. 네. 참 사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기기는 했지만 페이트리어츠도 이 정도의 공격의 부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재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날 페이트리어츠가 총 35점을 득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펀트 블락 터치다운이 하나 있었고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서 득점은 사실 21점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터치다운도 이 인터셉션으로 만들어낸 그 공격권으로 이제 레드존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비가 만들어낸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21점인데 탐 브레이디가 스트립색 펌블을 당하면서 그게 또 실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그러면 넷으로 따지면 14점을 올린 거 정도, 그렇죠.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조금씩 한번 이제 뭐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4쿼터 중반까지 이 경기가 21대 14로 원 포제션 경기로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김민준 아나운서 좀 후달리고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근데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제가 요거 잠시 있다가 그대로 갚아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지만 보면 사실 이제 탐 브레이디가 이날 패스 시도 41개 중에 31개를 성공했고 패싱 야드가 334야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만 보면은 괜찮은 경기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괜찮았죠. 터치다운이 없고 인터셉트가 하나.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립색 펌블 리턴 그렇죠. 터치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본 브레이디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경기 중에 뭐 좀 아쉬웠던 경기 중 하나였고요. 제가 이제 좀 봤던 문제점들을 좀 꼽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오라인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나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가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뉴하우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제아 윈 선수의 공백, 네. 그다음에 이제 센터인 데이비드 앤드루스의 공백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주전이 빠진 공백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라인의 불안이 조금씩 이제 쿼터백한테도 영향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불안 요소, 이 와이드 리시버진인데요. 특히나 이제 필립 돌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조시 고든 선수가 중간에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줄리안 에드맨 선수가 이 긴 패스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키 와이드 리시버 자코비 메이어스 그리고 건어 오시에스키까지 나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 두 명의 와이드 리시버가 잘 해주면서 이 경기를 어쨌든 승리로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 이 와이드 리시버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사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랍 그론커스키가 이제 팍스의 프리게임 해설진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네. 제이슨 위튼 선수가 이제 댈러스에 복귀를 한 것처럼 제발 복귀해라. 제발 복귀해라. 이러면서 이제 저는 경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선수들 부상, 그다음에 뭐 큰 영향은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러닝백 렉스 버케드도 이날 부상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페이트리어스가 부상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정도 공격력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우려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게 좀 걱정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중요한 플레이메이커가 한 명 있어야 될 텐데 이 정도 되면은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사람이 사실 이제 에델만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델만 선수에게 좀 공격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다행인 점은 이 은킬 해리 선수가 이제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고, 리시버들이 한 명씩으로 좀 회복이 되면 네. 원래 기량을 좀 되찾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이제 불안 요소였던 마이크 누젠트. 그렇죠. 진짜 이 보는 내내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영애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제였나 오늘 아침인가 이제 그 트위터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구영애 선수는 이제 이 프랙티스 스쿼드의 이제 멤버가 아니고 빠졌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연결되기를 좀 바랬었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젠트만이 아니라 네. 각 팀별로 지금 키커가 불안한 팀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리에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지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키커들의 순환 시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피츠버그의 크리스 보스웰 제외하고는 솔리드한 키커를 대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디트로이트의 마이크 프레이터. 네, 그 정도. 그러면 뭐 1위에서 한 2명 정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뒤에서 말씀드릴 그린베이와 디트로이트 경기를 보면서 전 느꼈던 게 프레이터 괜찮은데? 탐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경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이제 누젠트가 그렇죠. 이 40야드짜리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계속해서 좀 그렇죠.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좀 이제 지적을 해보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미스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날 페이트리어츠가 공격을 하면서 보여줬던 거는 포스 다운에서 고프렛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2번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팀에서 키커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특히나 이 그 필드골 실패 이후에 고포릿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커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필드골을 해야 될 상황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그 승부가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진짜 클러치한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생각해 보면 예전부터 비네테리, 그다음에 거스카우스키라는 정말 출중한 키커들이 있으면서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키커에 대한 신뢰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냥 공격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 쪽에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가 있고 우려할 요소가 많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 반대로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수비는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역대급이다. 이제 역대급만이 아니라 역대 최고급이다라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고다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한 시즌을 다 치러봐야겠지만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 그 허용 야디지가 정말 압도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정말 그 플레이메이커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뭐 인터셉션이라든지 이런 턴오버 유발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수비 쪽에서는 이제 흠잡을 데 없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되겠고 일단 다행인 점은 그 지난주부터 이제 러싱 공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소니 미셸 선수가 22번의 캐리로 86 러싱 야드 그리고 이제 리시빙 야드도 27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스크리미지 야드를 또 100야드를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싱 게임이 다행히 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소니 미셸이 부진하면서 러싱 공격이 막히면 그 부담이 그대로 이제 패싱 공격한테 가는 상황인데 지금 패싱 공격이 사실 옵션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다행히 러싱 공격이라도 풀려주고 있어서 네. 그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톰 브레이디가 이제 페이튼 매닝을 제치고 이 경기에서 이제 올타임 패싱 야드 2위로 올라섰던 경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저번 주였나요? 그 전주인가요? 3위로 올라섰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금방 2위로 올라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서 이제 그 큐비 스닉으로 터치다운도 2개를 기록을 그쵸, 했는데 그쵸. 슈퍼볼 시대에서 한 경기 2개 이상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톰 브레이디가 이게 민첩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러싱을 잘하는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NFL 해설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쿼터백 스닉을 제일 잘하는 쿼터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민첩하거나 러싱을 잘하진 않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짧은 거리 가는 그 쿼터백 스닉 그건 또 잘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케이스 키넘이 공중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공으로 올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엔드존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그 경기장 그냥 한가운데서 터치다운을 아직도 할 이해가 때나 하는 그런 어떤 공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펌블이 됐었죠. 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고요. 뉴욕 자이언츠의 뭐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자이언츠는 그래도 페이트리어트스하고 이 정도 경기를 했다라는 것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더 사실 그 자이언츠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는 스타 플레이어인 세이콘 바클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웨인 걸맨까지 출장을 못했는데 이 정도 했다라는 게 그래도 뭐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쉬운 거는 그 주전 러닝백 그다음에 이제 백업 러닝백까지 빠지면서 이날 러닝백을 누가 나왔었냐면 언드래프티드 루키 자나슨 힐리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라이자 펜이라는 풀백이 나왔어요. 풀백이 러닝백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러닝 옵션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가 2주 연속 제대로 된 수비를 만나면서 상당히 경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50%도 안 됐고 인터셉션을 3개나 당했고요. 그러면서 자이언츠가 전반적으로 공격이 좀 힘들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수비에서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펌블 리턴 터치다운, 마커스 골든 선수가 이제 그거를 터치다운까지 유도하는 마지막에 진짜 그 태클이 될 뻔한 상황에서 강한 의지로 터치다운까지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시 고든 선수가 부상당했죠. 그렇죠. 그게 좀 페이트리어스 입장에서 아쉽고 코너백 자너리스 젠킨스가 62야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수비에서는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팀 다 공격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좀 이 경기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달력을 보면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조금 부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벌써부터 뉴잉글랜드에 이제 추위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훨씬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그러면 경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부상까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거기 가서 경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팀이든 플레이오프 때 가서 뉴잉글랜드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싶지 않으면 아니면 거기서 승리를 하고 싶으면
진짜 체력 관리 잘하고 선수 건강 관리 잘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따라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그 경기 결과들만을 놓고 봤을 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꺾고 지금 이 1번 시드를 차지할 팀이 보이진 않아요. 뭐 일단 같은 지구 내에 이제 두 게임 차이에 버플로 빌스가 있고요. 네. 서부 지구에 이제 캔자스시티가 2연패하면서 이제 두 게임 차이로 벌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페이트리어스가 전반에, 그러니까 시즌 전반에 벌써 두 게임 차 이상 리드를 좀 확보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세 경기를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뭐 공격이 부진하긴 하지만 현재 수비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1번 시드 자리를 상당히 유리하죠. 네, 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게임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일단은 헤드 투 헤드 매치업이 있는 팀이 유리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기면 1승만이 아니라 타이브레이커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페이트리어스가 본인들보다 1패를 더 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칩스라든지 이렇게 페이트리어스하고의 정규 시즌에 경기가 있는 팀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네. 올해 페이트리어스가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2패 이상 지금 차이가 난다? 그럼 사실 아마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프리뷰하면서도 그랬었고 저희가 이제 자이언츠 페이트리어스 이 관계를 얘기하면 일라이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던 게 일라이가 이제 두 번 이기고 나서 승리할 기회를 안 주고 서력할 기회를 안 주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게 뭐냐면 일라이가 브레이디의 크립토나이트다 이때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라이 빠졌는데 근데 그래서 팽팽하게 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꼭 일라이가 아니어도 뉴욕 자이언츠가 탐 브레이디나 뉴잉글랜드의 크립토나이트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브레이디가 뛰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두 팀의 대결이 지금 몇 번 있었나 쫙 찾아봤거든요. 총 7번 대결이 있었는데 네. 4승 3패로 뉴잉글랜드가 한 경기 차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3패 중에는 슈퍼볼 2패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4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번 이긴 것도 쉽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5년에 27대 26으로 이겼었고요. 네. 2011년에는 24대 20.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슈퍼볼에서 이제 패했던 네. 그때도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8대 35로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17대 6.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브레이디나 페이트리어스가 다른 상대방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네. 근데 유독 뉴욕 자이언츠를 만나면 약했다. 약하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좀 고전하더라라는 정도는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그 데니얼 존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헬멧 씌워놓으면 이제 일라이랑 굉장히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요? 닮았나요? 그런 얘기들이 외모가요? 많더라고요. 네. 외모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뉴욕의 쿼터백이 될 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에 있던데. 관상을 본 건가요? 어찌됐든 이제 이 뉴욕 자이언츠를 만나서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런던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요. 캐롤라이나 팬서스랑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37대 26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런던에 떠나기 전에 네.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네네. 짐을 싸갔는데 영국 음식에 대한 그 흔한 이제 네네. 편견. 네.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실 같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선입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좀 아니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펜서스가 이 음식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저 텍사스 핫소스랑 팬케이크 믹스 그리고 뭐 포테이토 칩 뭐 이런 거를 잔뜩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해외 나갈 때 컵라면 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김치, 컵라면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죠. 햇반. 그렇죠. 네. 영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어떻게 버티면서 하실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편견인 게 일반적으로 영국 음식이 맛이 없는 건 진짜 트루입니다. 참 트루, 팩트. 근데 맛있는 집은 또 잘하는 집들은 잘해요. 그렇죠. 맛집들이 하나 있죠. 네. 뭐 영국 음식 사실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피쉬앤칩스 뭐 이런 거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피쉬앤칩스도 진짜 잘하는 집 가서 먹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런던 시내에서 이제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펍이나 이런 데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것도 있었을 거고요. 음식을 싸갔다라는 게 진짜 입에 안 맞을까봐. 사실 짧은 트립이잖아요. 네. 짧은 기간 갔다 온 건데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 바뀌면
이제 탈이 나서 네. 혹시라도 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이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영국 가는데 그랬다는 게 상당히 좀 근데 의외예요. 왜냐면 네. 음식이 일반적으로는 정말 맛이 없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사실 이제 런던 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가냐면 그냥 며칠만 참자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아니 사실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네. 음식이 이렇게 맛있진 않잖아요. 아. 가면은 뭐 맨날 이제 소세지에 네. 뭐 슈니첼에 뭐 우리 음식 족발 비슷한 그런 이게 학센, 뭐 뭐 학센 그런 것들을 먹는데, 사실 우리 음식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 먹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아주 맛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런던 가시면 저는 런던을 길게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맛집을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독일은 2달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영국은 뭐 이렇게 짧게 갔다 온 것밖에 없어서 그때는 보통 이제 그냥 좀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가거나 아니면 컵라면 한두 개 정도 네. 넣어가는 그 정도인데 펜터스가 그랬었군요. 네,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사실 경기 내용은 뭐 펜서스가 워낙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으니까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풋볼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룰이 굉장히 복잡하다. 사실 축구라는 건 이 라인이 끄어놓고 이제 그 안에 공 하나 있고 사람 이제 11명씩 이렇게 22명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대편 골에 넣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직관적인 직관적이죠. 그런 스포츠고, 야구도 사실 물론 이제 룰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보다 보면 대강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풋볼 같은 경우는 노란색 깃발이 나오는 순간 무슨 반칙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이게 뭐 반칙과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이날 이제 페어 캐치킥, 네. 사람들이 더군다나 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현지 캐스터들도 순간 벙쪘거든요. 이게 뭐지? 그날 사실 이제 중계진이 이제 그 NFL.com에 이제 그 리치 아이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메리우치, 마이클 러빙이 3명이 중계를 했었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페어 캐치 킥을 할 거다라는 걸 사실 스티브 메리우치가 그걸 예상을 했고요. 네. 그 예상을 하자마자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오니까 리치 아이젠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 영국 관중들 이거 뭔지 모를 거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모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게,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팬들이 잘 이해를 못할 만한 룰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중석 그 그림을 비춰줬는데 그렇죠. 사람들 다 벙쪄가지고 이게 뭐지? 뭐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토에서도 그럴 텐데 네. 영국에서 가끔씩 풋볼을 보는 영국인들은 어떨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리차이슨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모를 거다. 뭐 좀 설명 좀 해줘라라고 해서 스티브 메리우치가 그걸 좀 설명을 해줬었는데, 네. 일단 뭐 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페어 캐치 킥이라는 거는 이제 펀트를 했을 때 받는 진영이 말 그대로 이제 페어 캐치를 하는 거죠. 네. 페어 캐치를 하면 그 공을 받는 페어 캐치한 지점에서 이제 킥을 해서 이제 필드골 트라이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필드골 킥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럼을, 그러니까 라인 업 스크리미치를 이뤄서 이제 수비수가 블락킹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페어 캐치 킥에서는 패스러시 없이 스크리미치 라인을 아예 그냥 이제 그 상대편이 없이 네. 티에다 놓고 플레이스 키킹을 하거나 아니면 드랍킥을 해서 필드골을 시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장면이 정말 잘 안 나온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정상적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페어 캐치를 한 다음에 바로 필드골을 한다? 이런 걸 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페어 캐치를 했다 싶으면 필드골 거리가 아니면, 그렇죠. 필드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네. 그냥 안 하고 당연히 공격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필드골을 할 정도의 상황에서 그 정도 거리에서 공을 받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퍼스트 다운에서 필드골을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필드골 위치에 들어왔더라도 공격을 해서 터치다운을 노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렇죠. 그런 걸 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는 네. 퍼스트 하프가 끝나기 직전 내지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이 두 상황에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바로 킥을 해야 된다. 그럴 네. 경우에 이제 가끔씩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러면 전반 끝나기 직전, 후반 끝나기 직전인데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페어 캐치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정말 거죠. 이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페어 캐치 킥을 성공한 게 197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샌디에고 차저스. 그러니까 이게 벌써 4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물론 이제 시도는 그 이후에 몇 번 있었고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말씀 나눈 거지만 저는 그거를 2010년대 초반에 한번 본 적이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49ers였던 것 같아 한번 시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성공을 못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성공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시도를 많이 안 할 뿐더러 시도하는 킥 자체가 시간이 없을 때 진짜 뭐 6, 70야드의 킥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성공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날도 정확한 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야드 이상 됐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60야드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시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들도 이런 플레이가 있다는 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가 올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 보통 공을 잡고 헤일메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드골 하나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까먹고 그냥 헤일메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NFL 플레이북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되게 희귀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잠깐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이제 럭비에는 골 프롬 마크라는 그 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일종의 이제 프리킥 같은 개념이랑 이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보통 이제 페어 캐치를 하는 지점이 이 필드골 레인지 밖이라서 이제 좀 보기가 힘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풋볼 보면서 이런 거를 이게 처음 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일단 저도 놀랐어요. 뭐지 이거? 그리고 이게 오래 보더라도 네. 그 플레이가 나왔던 경기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를 지금 뭐 풋볼을 30몇 년 보면서 이거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도 정확히 안 나요. 2010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희귀 플레이다 네.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몇 년 뒤에 한번 또 보실지 네. 모릅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한번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장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 보면서 이제 윈스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날 경기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자막 중에 하나 상당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 경기 하기 전에 네. 그 전 경기까지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왔던 자막이 이번 시즌에서 블리츠가 들어왔을 때 패스 성공률이 제일 높은 쿼터백이 제이메스 윈스턴이다 라는 자막이 나왔었거든요. 네. 상당히 의아했죠. 그 많은 민첩한 쿼터백 예를 들면 뭐 패트릭 마홈스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에런 로저스, 러셀 윌슨, 에런 로저스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패스러시 들어가면 무너지는데 라고 얘기했던 윈스턴, 메리오타, 뭐 플레코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윈스턴이 성공률 1위더라라고 나와서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그 기록이 이제 와장창. 그래서 이날 보면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패스에서 인터셉션. 네, 맞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날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패스가 인터셉션이라는 것도 사실 보시면서 아마 보시면서 팬들이 야 어떻게 첫 패스에서 인터셉트 당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윈스턴의 재밌는 사실 하나는 윈스턴이 프로에 데뷔해서 했던 첫 번째 패스가 픽6였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은 어쨌든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전까지 블리츠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보면 그 팬더스의 패스러시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래서 브라이언 번스나 브루스 어빈 등 이런 이렇게 선수들이 들어와서 패스러시를 하면 정말 되게 당하고 색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전반전 2미닛 워닝 이후에 레드존에서 공격을 하는데 제이머스 윈스턴이 한번 이제 그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디펜시브 태클인 버넌 버틀러한테 색을 당하면서 이 버틀러가 공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하면서 펌블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도 템파베이가 그 펌블을 리커버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플레이 어떻게 됐냐? 펌블이 또 나왔죠. 똑같이 버넌 버틀러가 똑같이 펌블을 유도해서 그때는 이제 스트립색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윈스턴 너무 파켓 프레젠스 안 좋다. 어떻게 그거를 똑같은 선수한테 2번 연속 그걸 당하냐. 그리고 그 직전 플레이에서 그렇게 당했으면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더구나 레드존인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무리한 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득점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선수에게 바로 이어서 똑같은 펌블을 당하더라. 네. 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파켓 프레젠스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 결정력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 토탈로 봤을 때 인터셉트 5개, 색 7개, 네. QBR이 6.4. 이런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코어는 37대 26인데 이건 나중에 가비지 타임에 나왔던 점수였고 사실상 뭐 경기 내내 이제 펜서스가 버커니어스를 이제 압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펜서스가 이제 캠 뉴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물러난 이후에 카일 앨런 선수가 굉장히 잘해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면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잡혔었는데 어떤 한 팬분이 캠 뉴턴의 유니폼에 흰색 테이프를 쫙 붙여가지고 7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제 위에 이름도 가리고 그쵸, 앨런 이제 매직으로 그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지 비용을 좀 아끼시기 위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NBA 얘기인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원래 8번이었는데 번호를 24번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8번 저지를 가지고 계시던 팬분이 하나가 이제 비슷하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곱하기 3이요? 24번이니까 8번에서 곱하기 3 이렇게 테이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일화였네요. 그리고 이날 어쨌든 팬더스 얘기도 잠깐만 해보면 저희가 이제 뭐 경기 항상 리뷰할 때마다 팬더스의 얘기 나오면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 CMC. 예, CMC가 이날은 러싱이나 리시빙 야디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날 보여줬던 거는 진짜 크리스찬 맥커프리가 오픈 필드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데인저러스한가를 보여줬는데 이날도 보면은 진짜 짧은 책다운 패스를 가지고 정말 여러 선수를 따돌려서 터치다운을 연결하는 25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로까지 오픈 필드에서 어떤 수비를 따돌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렇게 주력이 좋다 그러면 팬더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공격이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닝백인데 백필드에서 돌아 나오면서 할 수 있는 패싱 옵션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스크린 패스라든지 던지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제 러닝백한테 주는 이제 덤프 패스도 있고 이제 러닝백이 이렇게 쭉 뛰어나가서 하는 이제 윌 라우트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CMC는 이날 활약이 크진 않았지만 정말 팬더스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공격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맥카프리 선수가 공격에서만 굉장히 좀 이 집중을 받아서 그렇지 이 선수가 패스블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러닝백에 대해서 이제 3다운 백이라는 말을 하는데 3다운 백이라는 건 이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뛰고 서드 다운에 패스를 할 때도 남아서 패스블락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주는 이제 리시버를 우리가 이제 뭐 3다운 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맥카프리가 사실 덩치가 크지도 않은 그런 선수가 이제 그런 것도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훌륭하죠. 거의 자신의 몸에 한 1.5배 되는 뭐 라인맨, 뭐 라인베커들을 상대로 거의 몸 던져가면서 블락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죠. 네. 네.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강력한 세인츠와 함께 이제 지구 우승을 다투는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일 앨런은 아마 이제 주전으로 5승 무패가 됐나요? 아마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팬더스 입장에서는 캠 뉴턴이 빠져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백업 쿼터백이 와서 이렇게 잘 메꿔주고 있다. 오히려 캠 뉴턴이 돌아오는 걸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무리해서 돌아올 필요가 없겠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사실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얘기하면서 주루 브리스도 이 정도 상황이면 무리해서 돌아오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지구에 있는 팬더스도 지금 카일 앨런이 이 정도까지 해주면 훨씬 뭐 5승 무패다. 물론 그렇죠. 이제 한 경기는 이제 작년에 뛴 거지만 지금 올해 이제 4승 무패. 그렇다 그러면 캠 뉴턴이 부상이 완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돌아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카일 앨런 체제로 쭉 이어가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수의 이 컨트랙트에 이제 따라서 몸값이 싸니까 어쨌든 더 좋은 이제 무기들을 갖춰주면 더 강력한 팀으로 좀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캠 뉴턴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을 풀로 뛴다. 그리고 이제 이거 2년, 3년 이렇게 멀티이어 계속 뛴다라고 볼 때는 사실 카일 앨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기량이나
수비에게 부담을 주는 피어 팩터라든지 이런 거는 캠 뉴턴이 훨씬 더 사실은 크기 때문에 그건 맞죠. 네. 전 그래서 이게 그 잠깐 이제 쿼터백 주전이 빠졌을 때 필린하는 선수로는 충분히 지금 봤을 때 괜찮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한 시즌 내내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가서 이거를 캠 뉴턴을 대체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캠 뉴턴이 정말 건강하고 좋았을 때를 대체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캠 뉴턴 선수가 어느 정도 몸 상태로 돌아올지도 한번 그렇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돌아오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팬서스와 벅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경기는 탱크볼. 탱크볼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었던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는 마이애미 돌핀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생각했던 의도에 맞춘 거는 이제 네. 마이애미가 뭐 뜻을 이뤘다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 보면서 이제 뭐 느꼈던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FL 제가 이제 좋아하는 NFL 격언 중에 하나가 두 명의 쿼터백이 있다라는 거는 쿼터백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양 팀 다 쿼터백이 지금 뭐 두 명을 교대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돌핀스도 이제 로즈엔으로 갔다가 이날 4쿼터에 이제 피츠매직이 또 나왔죠. 교체했고 레드스킨스도 보면 이날 사실 콜트 맥코이를 출전시킬 듯 했는데 케이스 키넘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두 쿼터백을 이제 교대로 쓰고 있는데 투수들 뭐 이렇게 주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이 두 명이 있다라는 거는 쿼터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두 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이제 탱킹 팀과 그런 이제 탱킹 팀에게 지지 않을 것 같은 팀의 이제 그런 경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 두 팀이 합쳐서 경기 시작 전에 무승 9패 네네네. 그리고 이제 득실차가 마이너스 215점이었어요. 마이너스 215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9경기를 해서 마이너스 215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웬만한 팀이 뭐 한 경기당 20점 이상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참 힘들죠. 네. 참 이 마지막에 투포인트 컨버전이 정말 백미였어요. 그렇죠. 마이애미가 그걸 투포인트 컨버전을 했으면 이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경기 후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성공 안 시킨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좀 제기가 됐죠. 제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거를 뭐 성공시키지 않아서 어느 정도 경기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 다음에 패해서 망신도 안 당하고 원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런 뭐 그런 음모론도 있긴 한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음모대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사실 마이애미가 투포인트 컨버전을 했다라는 걸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쨌든 그 음모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마이애미가 득점을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동점을 이루더라도 연장전에 가서 또 득점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를 잡았을 때 그걸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워싱턴에게 기회를 더 주지 않고 본인들이 거기서 경기를 끝내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위닝 카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 있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상상을 하는 거지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이런 플레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된 시대에서는 뭐 팬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게 막 이제 확산되니까 그게 이제 정설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다. 뭐 어쨌든 이 음모론을 제외하더라도 뭐 마이애미야 사실 저희가 16전 전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팀이다라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없진 않지만 전 그래도 1승 이상은 할 거라고 하지 생각합니다. 않을까. 뭐 어쨌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약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팀과 굉장히 이 마카마카의 경기를 펼칠 정도면 워싱턴 레드스킨스도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팀은 애초 출발선이 탱킹을 하려고 출발했던 팀이 아니니까. 아니고 감독 교체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마이애미는 뭐 약한 거 알았지만 네. 워싱턴이 마이애미한테 이 정도로 가까스로 이겼다라는 거는 워싱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는 것 같다. 워싱턴도 상당히 진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약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났을 때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이제 몇 번 픽을 얻게 될 것인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근데 어쨌든 마이애미한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1승은 했어요. 네. 네, 한 수 이제 마이애미한테 이제 넘겨둔 게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이날 그 경기 모습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감독이 교체가 됐잖아요. 빌 네. 칼라한 체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이 경기 예측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빌 칼라한의 성향이 강한 오펜시브 라인을 만들어 놓고 오펜시브 라인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뒤에서 러싱 공격하는 보수적인 성격의 성향이 좀 강한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그런 성향도 있고 지금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전력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옵션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에이드리안 피터슨. 그래서 피터슨한테 23번의 캐리를 줘서 118야드를 전진하게 했고 네. 리시버 중에서는 올해 이제 신인이지만 넘버원 리시버로 부상하고 있는 테리 맥글로린 이 선수에게 이제 100야드 이상 그다음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할 정도의 어쨌든 이 두 명에게 좀 많이 기댔다. 네. 그래서 역시 믿을 수 있는 옵션 중심의 공격을 해서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승리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승리를 선물 받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앞서서 이글스의 라인베커 이제 잭 브라운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워싱턴 레드스킨스에서 있을 때 이제 팀 동료였잖아요. 팀 동료를 대차게 깠어요. 도발했죠. 네, 이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커크 커즌스다. 모든 팀들이 이 바이킹스를 상대하면 커즌스가 패스하는 걸 원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글스가 이 경기에서 참교육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즌스가 이 경기 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렸던 그 매치업의 특성을 보면 이글스가 런 디펜스가 강하고 바이킹스는 러싱 공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네. 이건 강대강의 대결이고 상대적으로 그 바이킹스는 패싱 공격이 좀 약한데 네. 뭐 사실 리시버들은 좋지만 그런데 이글스가 또 그 세컨더리가 좋지 세컨더리가 않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강대강의 대결이냐 약대약의 대결이냐 여기 어디선가 하나가 깨져서 승부가 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커즌스가 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어요. 이날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잭 브라운 선수가 도발한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잘렸죠? 입을 막 놀렸다라는 네. 식으로. 물론 이제 기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그런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를 그 미국 스포츠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발하는 메시지를 이제 불리틴 보드 그 머티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를 앞두고 누가 이제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 그걸 이제 써서 이제 불리틴 보드에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그거 보면서 서로 이제 자극받고 동기부여돼서 이제 가서 이제 경기력을 또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글스 입장에서는 지금 1승 1승이 급한 상황인데 우리 선수 중에 한 명이 뭐하러 상대편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그러니까요. 그런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잭 브라운이 아니었으면 커크 커즌스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왜냐하면 그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말씀하셨던 그 커크 커즌스가 워싱턴에 있을 당시에 네네네. 만족하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셨어요? 네,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그 화가 나 있는 그런 표정을 제가 처음 봤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나니까 분명히 커크 커즌스도 그 울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커크 커즌스도 어찌 됐든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선수지만 이 선수도 어쨌든 NFL의 주전 쿼터백인데 그 정도의 승부욕은 분명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전이 아니어도 다들 얘기할 텐데. 이런 얘기 들었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커즌스는 이제 본인 팀메이트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팀메이트. 그렇죠. 네. 전 팀메이트한테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그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얘기 못 하고 이제 네. 내가 떠나니까 나한테 이런 사실 소위 말하는 뒷담화잖아요. 네, 그렇죠. 나랑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말 네. 없더니 내가 이제 떠나니까 그런 뒷담화를 해? 이 이래서 배신감이 들겠죠. 그렇죠. 어쨌든 커즌스가 굉장히 커즌스답지 않았던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요인이 뭐냐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아까 세컨더리 말씀하셨지만 네. 좀 상황을 짚어드리면
이글스가 사실 이제 주전 코너백들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로날드 다비,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빠졌던 이제 아반테 매덕스 이런 선수들이 네. 빠져 있으면서 이날 첫 드라이브에서 바이킹스가 아담 틸렌이 바로 이제 맞아요. 시드니 존스를 따돌리고 터치다운을 기록했고요. 또 곧 이어서 스테판 딕스가 라술 더글러스를 따돌리고 또 이제 2번 연속 터치다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날 딱 보여줬던 게 이글스 진짜 세컨더리 고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겠다라는 걸 확실히 좀 다시 한번 인식시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바이킹스의 패스 공격은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 이글스 세컨더리에 어쨌든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컬 커즌스가 잘할 수 있었던 요인 하나 더 뽑아보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 초에 지구별 예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리 쿠비악의 부임 이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리 쿠비악이 정말 잘하는 게 덴버에 있을 때부터 페이튼 매닝과 계속 이 플레이 액션 플레이를 되게 잘해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플레이 액션이 통할 수 있는 게 델빈 쿡이라는 출중한 러닝백이 있으면서 러닝 공격에 대해서 상대 수비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닝 공격을 하려나라는 그런 어떤 페이크 동작을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 액션으로 다양한 패스를 하게 되면 훨씬 이제 기회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레이 액션을 그 게리 쿠비악이 컬 커슨에게 잘 활용시켜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이제 컬 커슨스라든지 바이킹스의 패싱 공격이 다시 살아나는 근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언해피가 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제 축구 감독이 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선수가 갑자기 불만족, 언해피 이런 걸 띄울 때가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다, 이적시켜 달라. 근데 스테판 딕스가 딱 2주 전에 이제 그런 그 의사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좀 만족했고 그렇죠. 한번 잘하니까. 이번 주는 정말 대만족이지 않았나. 그렇죠. 이번 주에 완전 뭐 대박이었죠. 이번 주에 167야드, 터치다운 3개. 뭐 진짜 이 정도 기록이면 뭐 그냥 프로볼 뽑힐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커즌스를 블레임한다거나 나 트레이드 해줘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조금 이제 언해피에서 해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러싱 공격 플러스 패싱 공격 이게 풀리다 보니까 바이킹스가 이날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드라이브에서 10플레이 이상의 긴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도 소진해가는 그런 드라이브도 있었고 또 한 번 플레이에 51야드 터치다운을 하는 이런 플레이도 있었기 때문에 야구로 치면 롱볼, 스몰볼을 적절히 잘 섞어가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커크 커즌스가 이제 정말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완전체 같은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이킹스가 실링이 어느 정도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경기였고요. 2주 연속. 이글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악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디션 잭슨이 계속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날 경기에서 레프트 태클 제이슨 피터스까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레프트 태클이라고 그러면 쿼터백에 이제 블라인드사이드 프로텍션 해주는 선수인데 물론 이제 신인 이제 안드레이 딜라드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제이슨 피터스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많긴 하지만 리그 정상급 레프트 태클이거든요. 그럼 이제 불안한 게 이거죠. 웬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태클이 불안하면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이 항상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히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글스로서는 좀 악재인 것 같고 지금 이글스가 이제 어쨌든 사실 이제 초반 페이스 안 좋지 않습니까? 3승 3패인데 뒤에서 말씀드릴 카우보이스하고 지금 서로 이제 우승을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뭐 사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니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네. 참아야죠. 아무튼 이제 이글스와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